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올해 시장을 복귀해보고 내년 시장을 전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투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조금 더 특별한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 하는데요. 오늘은요, 중대형주 중심의 롱바이어스 전략으로 탄탄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곳이죠. 보고펀드 자산운용의 이한현 주식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를 전망을 할 때 아무도 4,000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시장 굉장히 뜨거웠고 새로운 숫자를 써가면서 역사적인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으로 이제 네. 한국 시장에서 저희가 연말 연초 되면 내년도 지수 전망을 이제 저희가 실적 증가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멀티플을 이제 건드려서 어느 정도 레인지 이렇게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는데 처음으로 지수를 향해서 깔끔한 타겟이 생겼다. 이게 이제 기존에 좀 달랐던 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이 되려면 실적은 기본적으로 상승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지수가 급등했던 글로벌하게 모든 증시에서 지수가 급등했던 구간에는 지수보다는 시장의 멀티플을 건드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야 지수가 급등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게 생겼다라는 네. 거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 그냥 기승전 다 1번은 무조건 코리아 밸류 모멘텀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왼쪽 밑에 코스피 지수 피별 밴드 차트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붙여드렸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표시해 드린 부분이 뭐냐면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의 구간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처음으로 일본식 저성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국이. 그러다 보니 코스피 ROE를 봤더니 8%네. 그러다 보니까 PBR 0.8이다. 이 로직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디스카운트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일본식 밸류업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1.5가 되고 1.5가 되니까 지금 이제 트레일링 PBR로 한 배가 지수 3,000입니다. 그러다 보면 1.5면 단순하게 그냥 산수적으로는 4,5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지금 포워드로 1.5를 적용을 하면 5,000이 살짝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전망하면서 다들 이제 4,500에서 5,000 사이의 지수 레인지를 전망을 무난하게 다들 하시는데 뭐 이렇게 밴드를 떠나서 그냥 처음으로 이 모멘텀 때문에 깔끔하게 지수의 타깃이 정해졌다. 네. 예, 이게 이제 과거랑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처음으로 지수의 타겟이 좀 깔끔하게 정해졌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6월장부터 사실 10월까지 우리 시장 전례 없는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11월, 12월장은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결론은. 왜냐하면 저희가 4천까지 올라올 때 사실 많은 요인들이 지수를 좀 눌렀죠. 뭐냐면 첫째로 이제 7월, 8월, 9월로 가면서 계속 지수를 눌렀던 게 첫 번째는 관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책이었죠. 이 세 가지가 계속 눌렀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것이 이제 완화가 되거나 해소가 되니까 10월 달이 되게 급등하는 형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4천에 도달됐고 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연말 시즌이랑 좀 맞물리면서 약간 좀 챙기고 싶은 쪽들은 저희 클로징 하는 형태가 같이 결합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면서도 약간 적당한 이격 조정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지수가 한 8%에서 10% 레인지로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 지금 이제 4천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가격 조정은 반영이 끝난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주춤할 때 결국은 또 지금 최근 한 20년 내에 양대 지수가 이제 한 30%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나 로봇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이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이제 동반된 상태에서는 또 코스닥도 실적 상승성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같이 이격 조정을 좀 버티면서 괴리를 맞춰주는 형태가 나온다는 걸 보면
저희가 시장이 끝났다기보다는 지금은 뭐 다들 기간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갔고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조금 쉬는 구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이번 조정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외국인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11월 하락장 속에서는 하루 사이에 외국인이 뭐 2조 넘게 물량을 던진 날도 많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의 매도 성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사실 요즘에 그 한국 주식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유로 한국 원화 환율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 사실 그것보다는 처음 시작은 결국은 국내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인하가 아니라 동결 또는 인상의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라는 이슈가 이제 작동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의 그 금리 인상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중에 이제 그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채권 중심으로 매도가 일방향으로 잡혔던 이슈가 환을 건드리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메커니즘이 조금 꼬였던 상태가 저희 11월 달에 단기 차익 매물로 좀 많이 나왔던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11월 중심으로 좀 많이 매도가 나왔지만 차익 실현이었다. 연말 시즌 앞두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약간 뭐 매수도 들어왔다가 매도도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환율의 저점 테스트, 그러니까 원화 약세의 저점, 그다음에 환율 기준에서는 고점, 이 테스트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480원 기준으로 지금 계속 등락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지금 달러는 이제 금리 인하를 아직은 유지되고 있고 미국 외의 지역들은 그래도 여전히 금리 동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달러가 추가 강세로 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면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채권 매도에 대한 이 수급이 일변도가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연초에 새롭게 집행되는 자금이 채권 수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방향성이 막히면 이제 외국인 수급도 다시 방향성을 잡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이 6월을 기점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초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정 장세 속에서도 연기금이 지수를 좀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연기금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 연기금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사실 연기금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 내년에도 보면 사실은 나중에 한번 언급을 또 드리겠지만 한국 증시의 이익 증가율이 사실 내년에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펀드멘탈이 좋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국내 정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밸류업 지수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방향이라서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연기금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좀 부담감도 있는 상태라 올해처럼 내년에도 되게 좀 시장에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저희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우호적인 수급 동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 내년 코스피 밴드를 6천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6,000피를 도달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올해 같은 강세장,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이 좋은 강세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년도에? 올해가 사실 지수가 저점이 2,200이었고요. 맞아요. 지금 4,100이니까 사실 산수로 봤을 때 요 정도의 그 주가 수익률 70%, 요 정도 레벨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4,000이 5,000을 가면 상승률은 25%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가 안 나오더라도 사실은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시장 성격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모건 스탠리처럼 6,000을 가겠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PBR 밴드의 레인지가 트레일링이랑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5,000 언저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 산수적으로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언저리 기준으로 저희가 움직인다 하면 지수 상승률은 그래도 뭐 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지 않겠냐인 거고 결국은 강세장의 결정은 주도주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도주는 결국 실적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도주의 실적이 끝나지 않으면 이 성격의 시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제 펀드 운용할 때 전략할 때 많이 쓰는 뭐 그런 자료인데 이건 제가 쓰는 건데 맨 위에 보면 일정들이 그냥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올해 이제 일정들이랑 이제 내년으로 좀 이어지는 일정들인데
올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랑 상법 개정안 등의 이제 국내 정책이랑 그다음에 연준에서의 정책이 세 가지가 올해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시장을 좀 큰 이벤트로 작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보면 이것들이 다 완화되거나 해소된 상태에서 이 모멘텀이 내년에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연중으로 보면 한국은 이제 6월에 중간선거, 미국도 이제 하반기에 또 선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선거적인 이벤트를 제외하면 올해처럼 복잡한 이벤트가 사실 탑다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 좀 한결 가벼운 이런 투심 형태가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 그로스가 올해만큼 나오겠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거다. 대신에 방향성이나 주도주의 방향성은 그대로 갈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 올해를 복귀해 봤을 때 조방원이 주도주 아니었습니까? 네.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가 많은 수급을 가져가고 있지만 조방원의 상승률이 굉장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반기 들어서 사실 조선과 방산, 원전 다 고점 대비 조정이 좀 깊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지금 내년에도 이익 증가율에 있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은 수주 베이스의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표가 뭐냐면 이번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증분 추정치 26년 기준으로 섹터별로 영업이익 증분의 1등부터 5등까지를 그냥 적은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펀트와이즈에 그대로 네, 올라와 있는 대로 적어드린 건데 이걸 보면 올해 좋았던 이 주식들의 내년 이익 그로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이라는 이 기존의 주도 섹터에서의 변화는 없을 텐데 하나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 올해 상승률이 되게 좋았고 좋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과하게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우리가 수출 주면서 밸류 체인에서의 상단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주는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포워드 퍼로 이제 한 25배 정도 언저리에서 지금 주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주도력 아니면 이제 급락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격 조정하면서 약간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이 섞어주는 형태가 25년 대비 26년 좀 달라지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 조방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가심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가 또 시장을 주도하면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반도체의 주도주 성격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이 주도주가 네. 될지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같은 표에서도 보면 결국 내년도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내는 네. 이익 그로스 대장은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율이 하이닉스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끄는 이런 형태가 왜 이끌까 보면 올해랑 다른 점 하나죠. 범용 제품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범용이 좋아지면 결국은 그 외적인 것들, 결국은 뭐 기판을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나 파생되는 각종 부품 장비 이쪽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AI가 이끌면서 이쪽 IT 쪽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가장 큰 테마들이 뭐냐면 로봇, 우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또 교집합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올해 사실은 크게 안 움직였던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큰 대형주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올해 안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시총 상위주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로는 뭐 사실 조금 개별 종목단에서 보면 올해 안 좋았다가 내년 좋아지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군데군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국면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뭐 AI 외에 뭐가 더 될 거냐라고 보면 IT 쪽으로 좀 확산 그리고 바이오 쪽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봅니다. 네, AI로 확산이 될 것이다. 사실 AI는 뭐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버블론이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AI 버블론이 내년도에도 계속 시장 위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AI 산업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의 끝은 결국은 실적인데 네. 지금 요즘에 논란이 많은 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단이 아니라 이 투자 단에서의 네, 이 맞아요. 노이즈. 결국은 이거는 보면 오라클에 의한 그냥 개별 이슈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인데 네. 근데 차트로 좀 보시면 지금 띄워드리는 차트에서 오른쪽 위에 거가 이제 미국에서의 GDP 대비 AI 투자 비중을 그린 겁니다. 빨간색 선이고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IT 버블 시절에 피크 찍고 쫙 내려왔던 이 투자 비중이 지금 올라오는 상태이긴 한데 그 과거랑 비교해 보시면 50% 수준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차트는 뭐냐면 미국에서의 M2분의 주식 비중인데 이것도 한 이제 50, 한 2, 3%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 IT 버블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과거에 결국은 주도주가 끝나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네. 말씀드렸던 건데, 과거에 90년, 뭐 2000년, 2010년, 2020년 요 구간들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모빌, 나이키, AMD 각 시대별로 대장주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으로 이 주식들이 끝날 때는 언제 끝나냐? 결국은 이 주식들이 실적이 끝나야 됩니다. 실적이 끝나면 실적은 천천히 빠지지만 밸류에이션은 먼저 빼버리기 때문에 네. 주식이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올해는 결국은 뭐냐? 기승전 지금 시대는 그냥 엔비디아여야 되고, 근데 엔비디아의 이익 추정치가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면 한국장에서는 연관돼서 하이닉스일 거고, 이 실적에 대한 걱정은 올해 말 내년 정도 언저리쯤에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뭐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두 가지로 전체 산업에서의 투자는 과거 IT 버블에 비하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 지금. 그런 거고, 지금 그리고 우리의 주도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이제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살아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버블 논란은 있지만 그건 개별적인 이슈고 지금까지는 아직은 확인해서 좀 더 가야 되는 장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노이즈는 AI 산업 전체보다는 좀 개별로 봐야 된다. 여전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또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저희 아까 그 스케줄표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FOMC가 끝났고 네. 지금 연말에 이제 주말 사이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6일 날 양도소득세 이슈 해소만 끝나면 1월 6일부터 미국에서 CES가 발생하고 CES 컨퍼런스가 되고 그다음에 12일부터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네. 그러니까 이게 IT 중소형의 모멘텀, 바이오의 모멘텀이 미국에서 학회로 벌어지고 국내는 정책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더하기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 이게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내년 상반기는 결국은 이제 전체 테마는 살아 있지만 중소형주도 좀 확산되는 형태라고 보면 결국은 IT 소부장 더하기 바이오 쪽으로 좀 확산해서 가는 게 좀 편하다이고, 그다음에 올해 안 올랐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좀 내년 맞이할 때 좀 편하다라고 보면 상반기는 약간 전체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네. 가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하반기는 이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후행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지만 시장의 결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ES와 JP 모건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랑 제약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한영 보고펀드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